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넓은 중간계의 서사시 그 두 번째 이야기이자 가장 거대한 전투가 펼쳐지는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작품은 톨킨의 불멸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 영화 3부작 중 가장 강렬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개봉 당시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며 흥행과 비평 모두에서 성공을 거두었죠. 반지 원정대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시작된 이 영화는 각자의 길에서 예측할 수 없는 운명과 맞서는 영웅들의 숨막히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치 배우들이 대사를 주고받듯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이 영화는 크게 세 개의 갈래로 나뉘어 펼쳐지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험난한 모르도르를 향하는 프로도와 샘의 여정이며 이 여정에 과거 반지의 소유자였던 기이한 존재 골룸이 동행합니다. 두 번째는 납치된 동료들을 구출하고 로한 왕국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라곤, 레골라스, 김리 삼총사의 모험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결국 로한 왕국의 운명을 건 처절한 대규모 전투인 헬름 협곡 전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래는 사루만의 오크들에게 납치되었던 메리와 피핀이 우연히 엔트족을 만나게 되고 이 거대한 나무 종족과 함께 사루만의 본거지인 아이센가드를 초토화시키는 통쾌한 반격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바로 절대 반지가 있습니다.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사우론의 힘이 깃든 강력한 마법의 도구이자 소유자를 타락시키고 주변의 모든 것을 어둠으로 물들이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를 파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호빗, 프로도, 베긴스는 이 반지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합니다. 그의 눈은 점점 더 피로해지고 몸은 쇠약해지며 마음은 고통으로 일그러집니다. 절대 반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끝없는 내적 갈등과 고통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미약해 보이는 호빗의 순수함과 굳건한 의지가 그를 지탱해주며 그에게는 늘 곁을 지키는 든든하고 듬직한 친구 세마이즈 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샘은 정말이지 프로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이 영화의 진정한 영웅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프로도를 지탱해주고 때로는 강하게 꾸짖으며 다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절망에 빠진 프로도에게 세상은 나쁜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는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라고 외치는 샘의 대사는 영화를 본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프로도를 따라다니는 조력자가 아니라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충성심과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그의 헌신적인 우정과 변치 않는 마음은 이 어두운 여정 속에서 가장 빛나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반지의 유혹 속에서 인간성을 잃어가는 프로도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골룸, 이 기이하고 복합적인 생명체는 과거 절대 반지를 소유했던 호빗 쪽의 일원 스미골이었죠. 반지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사랑 때문에 스미골에서 기형적인 모습의 골룸으로 변해버린 그는 우연히 프로도와 샘을 만나 모르도르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끊임없이 반지에 대한 맹목적인 갈망과 프로도를 향한 이중적인 태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순진한 스미골의 인격과 교활하고 사악한 골룸의 인격이 분열되어 대화하는 장면은 그의 심리적 불안정성과 비극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내 보물을 외치며 반지를 되찾으려는 골룸의 모습은 절대 반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며 한 존재를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내면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영화의 독특한 긴장감과 비극적인 분위기를 더하며 관객들에게 반지의 위험성을 더욱 깊이 각인시킵니다. 한편 아라곤, 레골라스, 김리 삼총사는 사루만의 잔혹한 오크들인 우르크아이에게 납치된 메리와 피핀을 구하기 위해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이들의 팀워크는 정말이지 완벽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왕국 곤도르의 왕위를 계승할 운명을 지닌 아라곤은 뛰어난 리더십과 용기, 그리고 고귀한 혈통에서 비롯된 카리스마로 로안 왕국의 위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숙명과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고뇌하지만 결국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프의 아름다움과 날렵함, 그리고 백발백중의 활솜씨를 자랑하는 레골라스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액션을 선보입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는 물 흐르듯 유려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그의 태도는 엘프족의 고귀함을 대변합니다. 드워프의 뚝심과 호탕함, 그리고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는 괴력을 가진 김리는 언제나 용맹하게 적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는 투박하지만 정직하고 의리 있는 캐릭터로 전투에서는 맹렬한 파괴력을 보여주면서도 때로는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여주며 분위기를 환기시키죠. 처음에는 종족 간의 오랜 편견 때문에 서로를 경계하고 티격태격하던 이들이 점차 서로를 존중하고 끈끈한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은 이 영화의 또 다른 감동 포인트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단순한 추격전을 넘어 서로 다른 종족들이 연대하여 거대한 악에 맞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들은 우르크아이 추격 끝에 로한 왕국에 다다르고 로한은 타락한 마법사 사루만의 강력한 군대에 의해 멸망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사루만의 간악한 마법에 사로잡혀 무기력해져 있던 로한의 왕 세오덴을 만납니다. 백색의 마법사로 부활한 간달프의 도움으로 사루만의 마법에서 풀려난 세오덴 왕은 백성들을 이끌고 난공불락의 요새 헬름 협곡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적인 대전투가 벌어지죠. 바로 헬름 협곡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영화사에서 길이 남을 명장면 중 하나로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압도적인 스케일과 처절함으로 관객들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우르크아이 병사들이 밤새도록 몰려오고 로안의 용사들은 필사적으로 성벽을 지키며 맞서 싸웁니다. 아라곤, 레골라스, 김리는 최전선에서 용맹하게 싸우며 지쳐가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특히 레골라스가 방패를 타고 활강하며 적들을 쓰러뜨리는 장면이나 김리가 거대한 도끼로 수많은 적들을 단숨에 베어 넘기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긴박한 전투 속에서도 누가 더 많은 적을 쓰러뜨리는지 내기하며 싸우는 레골라스와 김리의 모습은 그들의 끈끈한 우정과 유쾌한 관계를 보여주며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로한 군이 절망에 빠져 패색이 짙어질 무렵 기적처럼 백색의 간달프가 나타납니다. 죽음을 넘어선 그는 더욱 강력한 마법과 지혜로 무장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희망의 상징입니다. 간달프는 에오메르가 이끄는 로안의 기마대와 함께 나타나 압도적인 기세로 적들을 섬멸하며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키고 마침내 헬름 협곡 전투를 로안의 승리로 이끕니다. 간달프의 등장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포기하려던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그는 단순한 마법사가 아니라 중간계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현자이자 인도자입니다. 로한 왕국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바로 에오인 공주입니다. 그녀는 로한의 용감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남성들만이 전장에 나갈 수 있다는 당시의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백성들을 지키기를 갈망합니다. 아라곤을 향한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함께 전장에서 직접 싸우고자 하는 그녀의 불굴의 의지는 이 영화의 깊이와 입체감을 더합니다. 그녀는 헬름 협곡 전투에서 비록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피난민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돌보는 강인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이후의 활약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악당 사루만, 한때는 5마법사 중 가장 강력했던 백색의 마법사였지만 절대 반지의 힘에 매료되어 결국 사우론의 편에 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의 본거지 아이센가드는 어둡고 음산하며 거대한 오크들과 우르크아이들을 대량 생산해내는 끔찍한 공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유린하는 그의 광기 어린 모습은 악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의 음모와 잔인함은 중간계를 더욱 혼란과 파괴로 몰아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와 피핀, 이 장난기 넘치던 두 호빗은 사루만의 오크들에게 납치되어 끌려가던 중 뜻밖에도 판고른 숲에서 엔트족과의 만남을 통해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칩니다. 엔트족은 나무처럼 생긴 거대한 존재들로 숲의 고대 수호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외부 세계의 일에 무관심했지만 사루만이 자신들의 숲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잠에서 깨어납니다. 특히 엔트의 우두머리인 나무수염은 메리와 피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지지만 결국 동족의 피해를 목격하고 아이센가드를 향한 엔트 마치를 결정합니다. 엔트족이 아이센가드를 맹렬히 공격하여 성벽을 부수고 둑을 무너뜨려 댐의 물을 터뜨려 아이센가드를 거대한 물바다로 만들어 사루만의 세력을 초토화시키는 장면은 통쾌함과 동시에 자연의 위대한 복수와 생명력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이들은 중간계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뜻밖의 전사들이 되는 셈입니다. 영화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번갈아 보여주면서 각 캐릭터들의 활약과 성장을 매우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프로도는 반지의 유혹 속에서 고통받으며 더욱 강인해지고 샘은 프로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아라곤은 진정한 왕의 면모를 보여주며 백성들을 이끌고 레골라스와 김리는 종족을 초월한 끈끈한 우정을 보여줍니다. 간달프는 희망의 메신저로서 모두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에오이는 강인한 여성 전사의 표상이 됩니다. 심지어 파라미르까지 그는 보로미르의 동생으로 절대 반지의 유혹에 현혹되었던 형과는 달리 반지의 위험성을 직감하고 프로도를 풀어주는 현명함과 고귀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이는 어둠의 세력이 강해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중간계에는 희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중간계의 모든 존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용기와 희망을 찾아가며 어둠에 맞서 싸우는 과정이 이 영화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탑은 단순한 판타지 영화를 넘어 우정과 충성심, 희망과 용기, 선과 악의 대결,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중간계에서 작은 호빗과 인간, 엘프, 드워프, 그리고 심지어 엔트족까지 다양한 종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어둠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특히 헬름 협곡 전투와 엔트족의 아이센가드 공격 장면은 2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그 웅장함과 스케일에 압도당합니다. 당시의 최첨단 CG 기술은 물론 뉴질랜드의 광활한 대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영상미는 여전히 최고 수준이며 이 영화가 왜 불멸의 명작으로 평가받는지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하워드 슈어가 작곡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OST입니다. 각 장면의 감정을 극대화하고 중간계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하며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사운드 디자인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크들의 울음소리, 전투의 함성, 엔트족의 움직임, 소리 등 모든 소리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영화의 현실감을 더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에
거대한 서사와 그 속에 담긴 인물들의 고뇌, 활약,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를 함께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들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연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나는 영웅들의 여정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장대한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음에는 대망의 마지막 이야기, 왕의 귀환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